자, 그러면 오늘은 p-value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p-value라는 것은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잠을 자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평균적으로 자는 시간이 한 7시간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무가설이라고 제가 나중에 배울 텐데, 기무가설이라고 저희가 배웁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전체 학생들이 얼마나 자는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그 샘플링을 해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반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샘플에서 구한 평균이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6시간 자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처음에는 7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잠을 적게 자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세운 가정이 괜찮은지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대립가설이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즉 평균적으로 자는 시간, 저희 보통 이걸 뮤라고 저희가 읽는데요. 뮤라고 읽습니다. 시간이 7시간보다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저희가 대립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과연 이 대립가설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저기 평균에서 샘플에서 구한 평균에서 나온 값이 6시간이었잖아요. 그럼 이 6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7시간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 수 있을수록 이 귀무가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7시간 잔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덜 떨어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덜 떨어져 있으면 얘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구나. 물론 보기에는 6시간이니까 7시간보다 작게 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만, 학생들만 골라가지고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value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려면 처음에는 이 통계적인 테스트를 위한 어떤 수치를 저희가 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수치를 구하냐면 애초에 맨 처음에는 기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기무가설이 맞으면 어떤 결과가 알려져 있냐면 여기서 구한 샘플에서 구한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정규분포에 대해서 확률을 구할 때는 표준화 작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태틱으로 저희가 T라는 걸 저희가 보통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상태라고 저희가 보통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X바에서 여기서 나온 7이라는 값을 뺍니다. 그리고 이 값을 S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S로 나누지 않고 저희가 샘플 사이즈 N에다가 루트를 씌운 걸 나눠주게 되는데요. 즉, 이 값은 이 X바라는 애가 우리가 실제로 샘플링 하기 전에는 확률 변수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어떤 샘플을 하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가지고 있는 변동폭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T값을 구합니다. 그럼 T값을 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T값이 계산을 해보았더니 한 2 정도가 나왔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T분포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T분포라는 것은 사실 정규분포랑 되게 유사한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마치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여기를 한번 지워놓고 나서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라는 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이 분포도 평균이 0이고요. 그럼 2라는 값이 만약에, 근데 이 경우는 T가 2가 나올 수가 없겠군요. 왜냐하면 X바가 6이었잖아요. 그럼 6 빼기 7 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t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마이너스 2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이쯤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이 기무가설,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7시간 잔다는 그 가정하에서는 이 평균에서 구한 샘플에서 구한 평균 값이 6이 나올 확률이, 또는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더 떨어져 있는 값이 나올 확률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확률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으로, 이 부분의 넓이로 저희가 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p-value가 되겠습니다. 지금 단측 검증이기 때문에 여기 한쪽 값만 저희가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이 평균이 7이라고 했을 때 이런 그래프를 여기서 구하는 t 분포가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따른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평균적으로 6시간 잔다라고 샘플로부터 나올 확률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p-value가 작으면 저희는 우리가 시초에 세웠던 기무가설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거를 기각을 하려면 기무가설을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값을 알파, 즉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value를 쓰게 되면 p-value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보통 이제 5%를 씁니다. 0.5%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요거를 기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고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자는 시간이 7시간보다 작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p-value라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샘플에서 구한 값을 평가를 했을 때 그 값 또는 그보다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확률 자체가 작을 경우에 우리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무가설이라는 것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p-value, 단측 검증에 있어서의 p-value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